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열처리에 대해서 배워봤죠. 네, 열처리에서 배워보고 이제 조직 3단계 변화에 대해서 배워봤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였죠? 회복, 그리고 두 번째 재결정, 그리고 결정기 성장. 네, 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가 재결정이었죠. 자, 재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된 재료에서 재료가 조직이 딱 변형이 됐어요. 뭐 그리기 좀 뭐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정 입계들 3중점이라든지 그런 위치에서 핵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고상에서 핵 생성이 되고 이제 성장이 일어나서 이제 변형이 없는 결정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상이 아니라 핵상에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뭐죠? 바로 주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주조에서 이 금속의 이제 응고, 주조 공정 중 나타나는 응고에서의 핵생성, 그리고 핵성장, 그리고 편석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조직학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 조직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뭐 핵생성이나 핵성장을 약간 맛보기로 알려드렸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주주 조직을 설명할 때 이제 핵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응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뭐 이게 지금 물의 상태조죠. 물의 상태도를 보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요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응고, 뭐 기화, 승화, 뭐 액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정의들은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녀석들의 상태도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 깁스 자유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깁스의 자유 에너지가 엔트로피에 영향을 받게 되죠. 데타 G는 H-T 델타 S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델타 S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T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델타 G가 떨어지니까 이제 기울기 차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스 기체가 엔트로피가 제일 높죠. 왜냐면 이게 막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고체가 델타 S가 가장 낮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델타 H를 보게 되면은 기체가 제일 높을 거고,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고체가 제일 낮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온도가 쭉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는 상대적으로 엔트로피가 빨리 떨어지고, 엔트로피가 높으니까 델타지가 빨리 떨어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델타지가 좀 천천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은 얘네들 두 개가 막 교차를 해가지고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만나는 점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화점, 뭐 액화점 이런 액화점이 되고 승화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 그러니까 녹는 점이 되고 끓는 점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되고, 이때 그 교차점, 네, 이런 식으로 교차점이 생기게 되고 이런 교차점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재료의 녹는 점, 끓는 점, 승화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도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끓는 점이랑 이제 녹는 점이랑 승화점은 재료의 전체 압력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승화점 역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관계에 의해서 재료의 실제 그 액체 금속 역시 이제 응고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응고가 발생하는 온도들을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얘네들이 결국엔 초기에는 완전 액체 상태로 있다가 고체가 돼야겠죠. 근데 고체가 될 때 보게 되면은 어 핵생 그 재결정 성장하고 동일하게 액체 안에 이제 핵이 딱딱딱딱 생성이 될 거예요. 생성이 되고 이 녀석들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고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고상의 핵 생성에 상당히 지배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이 녀석들이. 재결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재결정은 고상 안에 고상의 핵이 형성된 거고 이제 응고는 핵상 안에 고상의 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핵이 형성될 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관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초기에 딱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관행이 필요한데 이 녀석들이 이제 합금이라든지 금속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잘 섞여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는 핵생 관행이 엄청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관행을 나타내는 온도 구간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 핵생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보게 된 불순물들이 막 끼어 있겠죠. 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핵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료들의 핵생성은 대부분은 불균형 핵생성이고요. 균일 핵생성 같은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재료에는 불순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금을 24K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4K의 금도 결국에는 24K 금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99.999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건데 결국엔 여기도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쪽에 지배적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체 액체 기면 표면 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제 젖은섬 차이에 나타나서 젖은섬 차이에 의해서도 이제 이런 핵생성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얘네들 사이의 표면 장력이 이제 이게 솔리드고 이게 가스고 여기가 리퀴드예요. 이때 표면 장력이 너무 안 좋게 이 둘 사이에서 젖음성이 낮게 되면은 핵 퍼짐이 쭉 안 일어나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둘 사이의 표면 장력이 낮으면은 에너지가 얘네들 사이는 되게 안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결정립 봤었죠. 결정립 둘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서 얘네가 안정하면은 이게 잘 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다 보니까 거의 퍼지지 않게 되고 반면에 얘네들 둘 사이에 표면 장력이 높다는 건 뭐죠?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자, 에너지가 불안정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불안정하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커버하려고 쭉 퍼져야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녀석들 봤을 때도 얘가 이런 식으로 쭉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걸 확인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응고가 이런 핵생성이 발생한다는 거를 또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생성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녀석들이 결국에 핵생성이 일어날 때 보면은 에너지 반응이죠. 그래서 요 핵생성 에너지에 의해서 안정화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봤듯이 표면 에너지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계면이 형성되면서 계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에너지가 불안정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둘 사이에 저울에 의해서
네, 이제 핵생성의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죠. 네, 핵생성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서 결국 이 녀석들이 초기에 이제 원자에 집중이 되더라도 그 핵생성이 될 때 초기 입자 크기에 따라서 핵생성 경향이 바뀌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 얘네들 안정화되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죠? 얘네가 생성이 됐을 때 핵은 부피죠. 부피에 영향을 받고 이제 계면 에너지는 이제 표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어, 그 부피에 대한 구의 부피가 어떻게 정의가 되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이건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표면은 4 파이 r 제곱이에요. 자, 각각의 에너지의 밸런스를 나타내는 전체 에너지를 나타내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에너지 전체 합이 안정화 에너지랑 이제 계면 에너지니까 이렇게 나타났을 때 평형이 일어날 때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얘네가 0일 때죠. 델타지가 0일 때 항상 평형이죠. 그래서 이때를 0이라고 두게 되면은 그 R 값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면은 요 팩터랑 요 팩터가 같아지는 시점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에너지 두 개의 밸런스에 의해서 이런 크리티컬한 값을 가지고 있는 R 제로 값이 결정이 되고 요 R 제로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정하고 불안정이 결정이 되겠죠. R 제로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표면 에너지가 조금 더 우세해지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게 불안정하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해지죠. 안정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사라지려고 할 거고, 두 번째로 얘네가 커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해지죠, 내려가는 게. 안정해지니까 계속 성장이 발생하는, 네, 요런 패턴을 가지게 되고, 자, 저번에 우리가 조직학 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원자의 개수에 대해서도 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큐빅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이제 그 원자의 개수를 n이라고 정의를 할 경우는 그 R1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 그냥 n으로 정의가 될 거고 표면적 같은 경우는 3분의 4 파이 r 제곱이니까 3분의 2죠 지금 n의 3분의 2의 비례를 아주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3분의 2를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요거는 상수예요. 그냥 상수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 원자가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의 원자의 개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 역시 이 에너지 밸런스로 정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게 더 직관적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요걸 또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게 되면은 식은 거의 네, 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안정화되는 게 그 n에 따라서는 지금 n에 비례하는 거니까 선형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n의 3분의 2에 비례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좀 바뀌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이 결국에 이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이제 그러니까 부피당 원자 개수라고 하면은 n 그러니까 r 세제곱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r 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요? n이 3분의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요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n에 대한 거고 요게 r에 대한 거다. 크기, 개수.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건 앞에서 보여줬던 거는 균일 핵생성에 관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응고 핵생성 어떻게 된다 했죠? 불균일 핵생성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에너지 그 힘의 균형에 따라서 접촉각이 형성이 된다 했죠. 이 녀석이 이제 불균일 핵생성 자유에너지랑 딱 관련이 있는데 그 불균형 핵생성 요 관계식을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쪽에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가 딱 보일 거예요. 여기가 몰드랑 이제 리퀴드가 이제 닿고 있고 여기가
고체랑 이제 액체랑 닿고 있고, 여기가 고체랑 몰드랑 닿고 있죠. 그 에너지 그 밸런스식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결국 얘네가 평형을 이루려면 이거의 크기랑 얘랑 크기가 같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랑이구나. 네,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이런 식으로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첫 번째로 하나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얘네가 형성됐을 때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형성이 됐을 때 안정화 에너지랑 그리고 표면 에너지 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안정화 에너지에 대한 식이 요 형성됐을 때랑 이제 부피가 나올 거고, 그리고 계면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죠? 지금 이 녀석에 대한 에너지, 계면 에너지가 하나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얘가 형성됐을 때 요거에 대한 에너지랑 여기가 이제 또 계면이죠. 두 번째가.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 보면은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그 리퀴드 솔리드에서 튕규로 형성되는 거고, 얘는 보게 되면 요건데, 기존에 지금 얘가 있다가 없어졌죠. 없어진 거랑 이 녀석이 새로 생긴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식이 나타나니까 이런 밸런스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리퀴드 솔리드에 대한 그 구 표면에서의 접촉식이랑, 그리고 SM, 그러니까 요 표면에서 요 녀석의 원의 면적, 그리고 요 부피에 대한 어, 계산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이건 수학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배운 거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운 것들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식들을 세타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타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불균일 핵생성이 일어나는 거랑 균일 핵생성이 일어나는 거의 에너지 비율 차이를 보게 되면은 접촉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비율이 감소하죠. 비율이 증가하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데타 G 헤테로지니어스랑 데타 G 호모지니어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관계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면은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똑같다는 거고,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훨씬 더 안정해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세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네 불균형 핵생성이 우세해진다는 거고, 그 접촉각이 낮다는 게 뭐예요? 얘네 둘 사이에서의 저점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불안정한 것보다 얘네 두 개가 이제 얘네 두 개의 에너지보다 얘가 안정하면은 핵생성이 잘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슬라이드의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기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핵생성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은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관행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초기에 약간 고부적으로 뭉칠 수 있도록. 이때 이제 자유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반 대체로 이제 음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의 그 크기 같은 경우는 결국 관행각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행각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이제 관행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관행각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자유 에너지 크기가 커지니까 이게 선형적으로 쭉 증가를 하는 반면에, 이게 델타 T가 무한정 커진다고 좋을까요? 대체시가 무작정 커진다고 좋을 거예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원자들 안에 확산이 일어나면서 결정화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핵들이 형성되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얘들이 결정화도 안 되겠죠. 핵 생성이.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쉽게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결국에는 이 델타지에 의한 핵생성이랑 확산에 의한 핵생성 이 두 개의 곱에 의해서 요런 색깔을 바꿔가지고요. 네, 색깔을 바꿔서 이런 식의 3모양의 그래프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핵생성 속도가 제일 높아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의 델타 t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생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금속의 응고 자체도 재결점과 동일하게 이제 핵생성과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얘는 액상 안에서 이제 고상의 핵생성이 일어나는 거다고 보시면 되고 저점성이 높으면 그 핵생성이 일어날 땐 관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관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 대체로 이제 균인 핵생성은 거의 그 대부분의 재료에서 잘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고 불균형 핵생성이 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그 자유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 앞쪽 슬라이드들에서 봤었고 대체로 델타 G 헤테로가 델타 G 호모지니어스보다 안정했죠. 낮으니까 이게 더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생성 속도가 보게 되면은 이제 재료의 핵생성 색성장에 필요한 어, 핵성장이 이제 관행각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관행각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핵생성 속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네, 요렇게까지 첫 번째 파트에서 봤고요. 자, 이제 핵생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결정 성장이 일어나야겠죠? 네, 결정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액체랑 고체가 결국엔 계면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계면이 이동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두 가지 기구가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자, 그림을 바꿔서 그리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와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녀석들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제 원자의 에너지 이동할 때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그 결국엔 지수함수에 비례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하나가 지금 식이 잘못됐는데 자 QM이 있고 QF가 있는데 F가 이제 응고에 필요한 거고 M이 이제 녹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의 평형에 따라서 이제 원자 이동이 바뀌는데 대체로 이제 어 지금 보게 되면은 QF가 QM보다 더 낮은 그 에너지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잠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그 이게 이제 응고점에서 그 F랑 M만큼 이제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는 당연히 이게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녹는 점이 그 얘가 원자 액체에서 원자 떨어져 나가는 거랑 고체에서 원자 떨어져 나가는 거랑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결합 이탈 속도 차이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할 의해서 이제 응고 계면이 이동을 하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녹는 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녹는 점 이상일 때는 보게 되면은 멜팅에 의한 멜팅 속도가 이제 응고 속도보다 빠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가 쭉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게 될 거고 동일할 때는 얘네들이 결합하고 이탈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네들 계면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얘가 녹는 점이 이하가 돼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프리징 할 때 그러니까 예전 원자들이 지금 가는 속도들이 들러붙는 속도가 더 커지죠. 커지니까 이제 액체가 이제 고체로 달라붙으면서 액체 쪽으로의 경계가 줄어들겠죠. 액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결정 성장이라든지 용융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 응고점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커지는 것 역시 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 슬라이드를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계면이 이런 식으로 그 좀 약간 불규칙하게 돼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평행한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제 그 계면이 돌출 형태로 있으니까 이제 서로 닿는 이제 액상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성장이 이런 식으로 네, 특정 방향에서 쭉 나타나게 돼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기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장이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는 보게 되면은 원자들이 조밀하게 충진돼 있어가지고 평탄하면은 원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하나씩 갖다 붙는 형태로 가가지고 수평하게 네,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그 원자들 들러붙는 기구 자체가 완전 계면 형상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관행각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그러니까 요런 계면이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이 계면에 의해서도 재료의 성장 패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이 일어날 때 속도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연속 성장 속도를 보게 될게요. 연속 성장은 이제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원자 이동 속도가 보게 되면 결국 이게 확산이죠, 지금. 확산인데 이제 전체 경로 람다 스퀘어하고 이제 확산 계수 그리고 이게 6개가 자유 이동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도 보면은 쭉 보면은 좌우 위아래 앞뒤 이런 식으로 6방향 있죠. 이 6방향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확산 계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결국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원자 이동 밸런스 있잖아요. 이동 밸런스를 확산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거랑 고체에서 액체로 이동할 때 속도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속도 밸런스에 의해서 네, 원자 교환 속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자 이동 속도는 람다 스퀘어분의 RT의 DL의 델타 G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산하고 그 평균 이동 거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를 네, 보여주려고 제가 위에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 요식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를 연속 성장 속도의 요식을 보여주려고 위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뭐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확산이랑 이제 결국엔 이게 확산 베이스로 해가지고 속도 나타나니까 이 속도 간의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속도가 보게 되면은 이 원자들 이동 속도잖아요. 원자 교환하는 속도가 계면 성장 속도랑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계면 성장 속도랑 이제 선형적 관계를 가지게 돼요. 알파가 이제 상수고 네, 델타 t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 전부 다 상수예요. 얘만 지금 변수예요. 관행각이요. 그래서 관행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다 상수니까 싸그리 상수로 묶을 수 있죠. 상수랑 이제 관행각이 되니까 관행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면 성장하는 속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선형적으로 그것도 아이고, 선형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네, 요거 보여주려고 제가 앞에 살짝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관행각이 이제 재료의 계면 이동 속도에 그러니까 응고시 긴 계면 이동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연속 계면 봤으니까 그 평활 계면 봐야겠죠. 평평한 상태에서 계면이 이제 평평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고체가 이제 고상에서 이제 확산이 그 거의 안 되고 이제 그거 그냥 계속 이제 계면에서만 쭉 이동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고체가 이제 계면에서만 쭉쭉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요게 계면이에요. 고체 처음에 이제 고체에서 이제 이제 원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액체에 닿는 용질의 농도랑 고체에 닿는 용질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차이 발생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쭉 내려가서 최종 고체 계면에서 닿는 온도는
닿을 때는 이제 액체 용질이 농축이 돼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A에서 그러니까 A만큼에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이제 용질들이 뿜뿜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만큼의 농도로 이제 방출하고 이제 농축이 되게 되고 이 녀석들이 이제 농축이 되면서 그 대류가 농축이 될 때 이제 만약에 이 녀석들이 이제 대류가 없으면은 이제 계속 이게 농축이 되다가 쭉 온도가 농축이 되다가 이제 요 시점에서는 이제 이 녀석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지수함수적으로 요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대류가 있으면은 이게 계속 혼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지 않고 좀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대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타난 건데 요 녀석은 이제 대류가 없을 때에 이제 그 액체 거리에 따른 농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액상이 네, 대류가 없을 때 그렇고 대류가 근데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교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안쪽에서 이제 계속 휘저어주면서 이제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성 변화가 어떻게 이 녀석들의 최종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정의해주는 식이 이제 바로 슈넬 방정식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초기 농도 C0가 있어요. C0인 녀석을 이제 응고를 했을 때 이제 계속 이제 농도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응고가 진행될 때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CS라는 녀석이 이제 특정 상수 KCl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0 값이 이제 CS 값하고 차이가 나죠. 지금 CL 값이 CS랑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날 때 그 CL 값은 이제 변화량이 요 기울기를 따라갈 거고 그리고 C0 값은 CS 값은 요 기울기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 결국엔 이 분율에 따라서 그리고 요때 이제 그 솔리드의 분열에 따라서도 요 기울기가 변할 거고요. 그래서 요 선형적인 식, 여기 나타나는 이 선형적인 식을 기울기를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CS는 이제 그 솔리드의 그 분율하고 분배 상수 K에 의해서 이제 시계 그 CL 값의 농도가 결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CS 값 역시 이런 식으로 그 분배 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농도는 이제 계면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국부적인 농도랑 평균적인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잔류 액체 같은 경우는 국부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배출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부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상태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선형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이거 쉽게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어, 이해가 하시기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계면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그 고체 안에 들어있는 농도가 점점 그 농축이 된다는 거. 네,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체에서 농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고체들에서 용질을 고체에 있는 용질하고 액체에 있는 용질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체가 용질을 좀 덜 가지고 있죠, 지금. 덜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쭉쭉 뿜어져 나올 거예요. 쭉쭉 뿜어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액체 그 C0가 가져야 되는 농도보다 더 많은 농도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녀석들이 이제 그 온도가 이 T
T1에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T3의 온도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액상선에 있는 선의 온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냉각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 액상선의 온도는 액상선에서 이제 조성에 의해서 나타내는 온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재료의 그 온도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만큼 이제 추가적인 이제 관행이 생기게 돼요. 이 관행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재료의 고체가 이런 식으로 수지상 형태로 조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성장 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실제 온도랑 이제 이론적인 액상선 차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관행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밑에 선을 봤듯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액상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농도가 이런 식으로 있죠. 농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실제로 이제 이걸 그 각각의 그 컴포지션의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색깔을 바꿔서 그릴게요. 실제로 이제 액상선 온도가 보게 되면 이쪽에 있죠.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이 농도의 비례 대응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 거죠. 원래보다 원래 값하고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 괴리감 때문에 이제 관행각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이 관행각이 발생했을 때 영역의 두께에 따라서 그 수지상이 발생하는 깊이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 구배가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완만하면은 이제 완전 수지상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구배가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제 관행이 거의 없으니까 이 앞에 관행이 없으면은 성장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지상 성장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 분포에 따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용질들이 뿜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상이랑 액상에 있는 용질의 농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 사이에서는 용질이 농축이 되겠죠. 이 농축된 것 때문에 미세하게 편성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지 성장 응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응고 기구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조 조직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금형 안의 온도 차이라든지 불순물에 따라서 이제 주조 조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아마 조직학 배웠으면은 뭔지 이름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7존이고 두 번째가 칼럼나존이고 세 번째가 이 기엑스드존이에요. 7존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티가 엄청 높죠. 왜냐하면 몰드 온도랑 이 액체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핵생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생성이 엄청 빠르고 이제 성장이 일어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미세하게 이제 쭉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결정립이 미세하게 형성이 되고 이때는 방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응고열에 의해서 금년 고상 온도가 낮아져서 델타티가 이제 감소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핵성장이 훨씬 더 우세해지죠. 핵성장이 우세해지고 열 구배가 열 구배가 이렇게 있어요. 열 구배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니까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성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 방향으로 쭉 일어나겠죠. 쭉 반대 방향 일어나니까 성장이 기둥형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7존이 나타나게 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수지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조성 관행각이 또 발생하겠죠. 이게 용질들이 쭉 농축이 되니까 용질 농축도 되고 이제 온도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액체 온도랑 이제 그 조성 관행각 때문에 그 리퀴더스의 관행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존재할 거예요. 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도 또 핵 생성이 가운데서 쭉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다수
이때 이제 다수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핵 불순물들이 좀 존재를 하면은 이제 그 불순물들의 핵들이 달라붙으면서 핵 생성이 일어나가지고 결정립이 다시 균일 그 원형으로 나타나게 그 등축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이키엑스 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수한 금속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순금속 같은 경우 애초에 이런 리퀴더스 존도 거의 존재하지 않거니와 이제 불순물도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생성이 되게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직은 아마 조직학 시간 때도 배웠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핵성장에서 배웠던 것들 보면 이제 결정 성장에 의해서 계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주조 조직의 세 가지 조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뭐 조직학 시간 때도 간단하게 했었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석에 대해서 용질 농축에 의해서 편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편석이 일어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용질 원자 배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리게이션,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액체를 들이붓잖아요. 들이부으면은 이제 용질이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아무런 교반 안 하면은 여기서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반을 하는데 교반 안 하면은 이제 원소들이 중력에 의해서도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크로하게 편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조대 편석이고 이제 그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리게이션 역의 케이스인데 이제 수지상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농도가 오히려 높은 게 낮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맞죠? 농도가 높으니까 높은 게 낮은 쪽으로 국부적으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편석 현상을 이제 역편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이크로 편석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편석들이 생기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런 편석들이 생기면 이거 억제하는 방법은 이제 관행각 증가시켜가지고 핵생성 유발해서 미세하게 만들면 이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게 좀 억제가 되고 그리고 액체 내 핵생성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조금 더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핵생성이 또 유발될 수 있으니까 이제 편석을 억제시킬 수 있고 또한 이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조대 편석 없애려고 하면 아까 전 말했지만 교반시키면은 얘들이 계속 그 깔아앉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교반시키면은 이제 교반시킨다는 게 그냥 이거 젓는다는 거예요. 그 저어주면은 이런 것 역시 억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가게 되면은 수축이 일어나죠.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이 일어날 때 그 수축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액체 상태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기체를 같이 품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용, 그 솔로빌리티가 낮아지죠. 녹는 그 기체 안에 들어있는 뭐 용존량이 적어지니까 얘네들이 빠져나올 거예요. 빠져나옴에 따라서 이제 이 안에 기체방울이 쏙쏙쏙쏙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이때 가스 고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랑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주조할 때도 압력 가할 수 있죠. 이 압력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되는데 어, 고온에서 이제 저온으로 이제 응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고용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면서 기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거를 없애고 싶다면은 압력을 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가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면서 고용도가 떨어지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실제 고용도가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5도에서 640도로 가면서 근데 얘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고용도가 커지니까 기체가 그대로 이제 기공 형성 안 하고 녹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기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액체 수축이 그 얘네들 기본적으로 리퀴드에서 솔리드 가면은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수축 역시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기공이 줄어드니까 네, 결국에는 그 이런 주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압력을 좀 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약간 가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그 기공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공정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네, 이 부분도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뒤에 나중에 상을 또 따로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공정응고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상을 설명하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응고랑도 이어지는 거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 형성되는 거를 좀 알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어,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주조의 베이스가 되는 이제 핵생성이랑 핵성장 그리고 편석 현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 아마 대체로 조직 같은 경우는 이 주조 조직 같은 경우는 주조 조직 각 시간대 좀 약간 한번 배운 게 있어서 생기건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좀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아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요거를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상이라든지 석출물에 대해서 하도록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료에서 그 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알 거고 그리고 석출물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중간고사 전후로 이제 좀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좀 원래 시험 리뷰 같은 걸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잘 진도를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다른 주에 비해서는 진도가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아마 1주부터 8주차까지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리뷰를 하시고 요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